안녕하세요. 종로기술사학원 부원장 권유동입니다. 오늘도 기술사 특강 하나 해볼 건데요. 오늘 할 기술사 특강은 저희 학원에서 어떤 공부의 원리로 이제 활용되고 있는 이제 숙시반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숙시반암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제 할 예정이니 다른 때보다 짧을 텐데 그 내용은 길이는 짧지만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숙시반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의미가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약어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럼 이 숙시반암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냐? 뭐 이것을 이제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승려에게 시비를 걸면 반드시 암에 걸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숙자야 시소 타자 반대로 타지마 암에 걸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숙시반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재밌는 것이 아니라 숙제, 그리고 시험, 그리고 반복, 그리고 암기라고 하는 굉장히 뻔하고 뻔한, 그리고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숙시반암이란 숙제, 이제 보통 숙제는 저희 학원에서 장판지랑 서브노트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서브노트 작성을 하니까 제가 장판지는 여기서 빼버렸고요. 그래서 숙제라고 하는 것은 서브노트 작성을 의미하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모의고사 얘기하죠. 그걸 테스트라고 하겠고,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의 이제 기본적인 원리죠. 그래서 반복, 리피트를 우리 반복이라고 하고, 암기는 메모리,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숙시반암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를 제가 밝히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실망스럽고 이제 이런 뻔한 얘기 하려고 이제 이렇게 뭐 영상을 만들었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 숙시반암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게 기초적이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 숙시반암을 실제로 이행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숙시반암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아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고, 이것을 왜 하지 않냐면 이 숙시반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숙시반암의 이 숙제라고 하는 것은 서브노트가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모르는 사람은 없으나, 그 많은 서브노트를 언제 작성해? 합격자 서브노트를 보니 이게 뭐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것이 곧 스트레스가 돼요. 우리가 아까 이제 뭐 숙자야 시소 탄다, 뭐 암에 걸린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에 걸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노트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그럼 시험은 또 어떤가요? 시험. 우리가 공부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시험장에 이제 꾸역꾸역하고 시험지를 딱 받아들었을 때 느낌은 어떻죠? tear, 찢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시험지는 보통 찢어버리고 싶어요. 또는 시험 봤을 때 좋았던 기억이 없고 보통 이제 눈물을 흘린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tear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tear 또는 tear. 그래서 시험은 하여간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반복은 어떠냐?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리피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 리피트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공부를 잘할 거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다시 공부하고 반복하고 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죠? PC방으로 도망가고 싶고, 뭐 당구 치러 가고 싶고, 뭐 골프 치러 가시고 싶고, 뭐 도망치고 싶잖아요. 그쵸? 그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게 한 그 주된 원인이 뭐다? 반복이다, 반복. 그럼 암기는 어떠냐? 암기. 우리가 이제 보통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뒤돌아서면 까먹는다. 이제 뭐 공부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메모리가 되지 않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숙제 시험 반복 암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느껴지냐? 스트레스 티어 런 몰라. 이걸로 기억이 되니 우리가 이게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숙시반암을 뛰어넘어야지만 합격이 된다는 거고, 이것은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합격을 보장해주는 어떤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합격이란 것은 시험을 봐야 합격을 하는데, 시험장엔 뭐 어떤 미래에 이제 발생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미래가 어떨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미래를 준비하는 현재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 중에 합격이 보장되게끔 하는 것은 무엇이냐? 숙시반암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다. 네 가지. 그래서 이 숙시반암이라고 하는 것이 뻔하지만 중요하니,
이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오해를 좀 풀어보고자 지금부터 짤막하게 이제 한 가지씩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숙제예요, 숙제. 숙제라는 것의 사전적 정의는 서브노트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냥 서브노트 작성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간단하게만 볼 것이 아니고 그 뜻 안에 숨어있는 속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숙제라고 하는 이 서브노트는 보통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작성을 해야 돼요. 공부의 중간 단계에 있는 분들은 이미 서브노트가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공부의 초창기, 공부 초기에 하는 것이 서브노트인데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 서브노트를 작성해야 된다는 대의명분이 있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잡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노트 작성이 중요한 것임은 아는데 이게 공부 초기이다 보니 감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하는지 그 방향도 모르니까 이게 앞으로 안 나아가는 거죠. 또 숙제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이것을 공부가 아니고 숙제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 우리가 이제 서브노트를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방향성을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순한 공부의 개념으로 가져야 할 것이 아니고 남에게 지시를 받는 어떤 구속력이 있는 좀 반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행위, 그것을 우리가 숙제라고 하는 거죠, 숙제.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 뭐 숙제를 내주고, 또는 이것을 이제 그 학원에 안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남이 어떤 이제 했던 방법들을 그대로 차용해서 하는 것, 어떤 그런 이제 그런 방법으로 내가 어떤 것을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아는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서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숙제라고 한다, 숙제. 그래서 우리가 이 서브노트를 공부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숙제를 해서 반강제적으로 만든다는 것이 키포인트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노트를 만들 때는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그냥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벌금이 있는데 그 벌금을 내기 싫다는 그 마음으로 남들한테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어떤 부정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게 숙제인 서브노트인 거고, 이 서브노트를 작성을 할 때 저희가 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계처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기계처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면 방향성이 이제 계속 의심이 드니 생각하지 말고 기계처럼 그냥 숙제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정확한 숙제의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강조하자면 서브노트는 자의가 많이 들어간 상태, 자발적인 공부가 아니라 강제적인 숙제로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에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전적 의미는 모의고사를 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미리미리 하는 모의고사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속뜻은 무엇이냐? 시험을 봐야지만 나의 현 위치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보통 정규반이라고 하는 이론반이 있고, 이론반이 끝나면 이제 그 모의고사반으로 넘어가게끔 하는데, 이론반에 보통 이제 3개월 약 10주 정도만 하다 보니 뭐 많은 분들이 나 아직 정리가 아직 안 돼가지고 모의고사반과 실력이 안 된다, 뭐 시험 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정규반을 한 번 더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현 위치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나의 현 위치를 명확히 해주는 시험을 보고 판단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뭐 내가 실력이 안 되지만 정규반에 들었다는 명분하에 모의고사반에 넘어가면 그 모의고사를 친 결과를 강사가 보고 소장님은 정규반에 내려가시라, 아니면 모의고사반에 계속 적응하시라 판단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판단을 하려면 우리가 뭘 해줘야 된다? 공부를 한 서브노트로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시험 본 시험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백지에다가 이제 시간제고 보는 그 시험지만이 내가 지금 어떤 이제 그 위치에 있는지, 내가 공부한 것을 활용할 수가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게 우리가 시험이다. 또 시험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공부를 그냥 단순히 하는 것과 시험의 차이점은, 공부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쏟아지기 때문에 머릿속에 지식이 막 흘러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하는 도중에 시험을 보게 되면 그 흘러다니는 그 지식의 흐름을 딱 막아주는 어떤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울타리. 그래서 흐르지 않고 머물게 하는 것이 시험의 어떤 기능인 것이고, 두 번째, 어떤 지식이 막 쏟아져 내리는데 시험장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모의고사를 보면
여러 가지 지식 중에서 시험을 봤던 것, 내가 이제 안 보고 써봤던 것, 그것만 머릿속에 각인이 돼가지고 시험장에서도 기억이 명확하게 나는 거예요. 희미하게 나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지식의 각인이라고 하고, 그게 시험의 기능이다. 또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제 뭐 다 까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뭐냐, 아무리 이제 우리가 지식을 쌓으려고 하더라도 휘발성으로 다 날아가 버린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시험을 동반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날아가 버리긴 날아가 버리나 그 흔적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장에서 그 흔적을 토대로 이제 그 역산해가지고 그 공부했던 것을 찾아내서 답안지를 쓸 수가 있으니 시험을 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숙제를 하는데, 그 숙제를 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시험 보는 단계로 넘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보다 더 중요한 것,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될 것은 시험이다. 세 번째, 반복입니다.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별게 아니고 했던 공부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이 지금 기숙사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이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숙사가 이제 뭐 어렵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어렵다는 것보다 사실 했던 공부를 계속 더 해야 되는 이 지루함이 더 커요. 사실 이제 이 기숙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력자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에서 이제 그 책을 바탕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게 어디서 봤던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내가 예전에 뭐 경험했던 거라든지 현장에서 해봤던 거라든지, 아니면 뭐 건너서 이제 어떤 뭐 과장님이 얘기했던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재밌는데, 처음 그 한 번 공부할 때는 재밌으나 이것을 반복해주는 게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반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숙사 공부를 저해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인데, 요것의 속성을 한번 보면, 반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머리 아프고 힘든 건데, 그 반복이라는 것은 어떤 모호한 이제 개념을 갖고 있지 말고, 뭐의 반복이냐? 숙시반암의 앞단계에 있는 숙제의 반복과 시험의 반복이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갖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게 쌓여 있고 이제 어디 갈 때마다 새로운 공부거리가 보이는데, 그것들을 반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했던 것, 숙제를 반복하고 그 숙제를 바탕으로 그 숙제를 안 보고 써보는 시험을 반복하는 것이 기숙사 시험에서 반복이에요. 이 반복이라는 개념을 너무 이제 그 약간 그 이렇게 좀 펼쳐놓고 넓은 개념을 갖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기숙사라고 하는 것이 공부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건드리지도 못할 어떤 성역처럼 보이게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브노트를 만들고 그 서브노트를 시험 보는 그것들의 반복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숙시반암의 반복이다. 그리고 반복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생각을 반복하고 읽기를 반복하고 쓰기를 반복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단연코 라이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숙사라 시험은 이제 그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를 할 때도 써야 되고 반복을 할 때도 쓰면서 반복을 하셔야 되겠다. 특히 나이가 어리고 젊은 분들은 이것을 굉장히 그 마음 깊이 새기시고, 눈으로 공부하고 뭔가 그 갖고 다니면서 이제 읽는 것으로 이제 공부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직하게 책상에 앉으셔가지고 답안지 양식에다가 이제 많이 써보는 것을 하셔야지만 합격이 빨리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암기예요. 암기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까먹지 않게 하고 시험장에서 쓸 내용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암기죠. 그런데 이 암기를 그냥 이렇게만 이제 아실 것이 아니고, 그 속성을 보면 숙시반암의 최종적인 어떤 결과치로서 암기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기숙사 이제 뭐 영상이나 이제 학원들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암기하면 뭐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암기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암기가 안 좋은 걸까요? 암기를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하고, 암기는 우리가 그리는 꿈의 영역이죠. 암기가 되면 시험에 이제 악영향을 줄 게 전혀 없는데, 그 얘기는 무엇이냐? 암기에 매몰돼가지고 뭔가 이제 그 암기할 거리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다? 숙제랑 시험이고 반복이니, 숙제, 시험 반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된다. 그래서 이제 암기라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암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숙제, 시험 반복을 한다. 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제 요 마지막 줄에 있는데, 우리가 암기라고 하는 것은 숙제, 시험 반복이 사실 서브노트 그리고 모의고사 그것을 반복하는 것인데, 이거는 사실 독학으로도 가능해요. 독학으로도. 그런데 기숙사 학원이 존재하는 이유,
기술사 학원에서 말하는 요령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암기를 하긴 하는데 시험에 활용 가능한 포맷으로 암기한다는 바로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 활용 가능한 포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공부해서 이제 시험장에서 쓰려고 할 때 시험장에서 응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시험장에서 응용을 해야 되면은 시험장에서 응용하다가 시간 다 가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시험장에 즉각 활용할 수 있는 포맷으로 암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사실 무엇이냐면 서브노트예요, 서브노트. 그래서 시중에 서브노트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서브노트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뭐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제가 보는 중요한 관점은 무엇이냐? 합격자의 이제 공부 방식. 이 보통 그 학원이 아니고 합격한 사람, 이미 기술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미 요거에 대해서 감이 있어요. 그분들은 초창기 서브노트를 만들어 보고 시험 몇 번 봐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겠네 스스로 감을 찾고 예전에 만든 서브노트를 다시 폐기 처분하고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합격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감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누구는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브노트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처음 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처음 하는 분들은 이 시험에 활용 가능한 포맷이 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으니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 남의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숙시반암이라고 하는 그 암기의 포맷은 우리가 공부해야 알기 때문에 이게 되게 이제 그 마지막 단계인 것인데 이 공부의 효율성을 위해서 맨 처음 숙제하는 단계에서 이 포맷을 가지고 숙제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숙시반암이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전 여기다가 찝고 싶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브노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숙시반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제가 말하는 것을 들으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숙제랑 시험 열심히 해라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해서 강의를 끝내면 머릿속에 어떤 개념으로 남기가 쉽냐면 이렇게 숙제를 열심히 해서 숙제를 어떤 토대 삼아 그 위에 시험을 보고 그 위에 반복을 쌓아가지고 암기에 삽격하는 요런 이제 피라미드 형태의 이제 도해를 머릿속에 떠올리시기가 쉬울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요거는 뭐 숙제를 뭐 탄탄하게 하고 그 뭐 시험을 많이 본 기반 위에다가 이제 암기가 되는 것을 쌓아 올린 거니까 뭐 나쁘진 않은데 이것은 굉장히 수험자를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 이 블럭을 쌓아 올리고 이 블럭을 쌓아 올린 이 산을 언제 정복을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숙시반암이라는 거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부담감 있는 요 강연 시작하기 처음에 그 어두운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숙시반암의 그 원리는 이게 아니고 요거의 이것을 정확히 반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요렇게 역삼각형대로 만들어주는 것이고 숙제를 하다 보면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시험을 조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반복을 조금 한 다음에 마지막 암기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떻게 명명을 하고 싶냐면 이게 뭐죠? 깔때기죠, 깔때기. 그래서 제가 이것을 뭐라고 명명을 했냐? 깔때기의 원리다, 깔때기. 우리가 깔때기에 물을 붓는 걸 생각해 보시면 깔때기에 물을 부으면 이 깔때기를 이제 동글동글하게 얘가 이제 타고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밑으로 떨어지죠. 그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지금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 깔때기에 이제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처음 공부할 때 공부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의 방향이 어떻게 중요하냐? 어떤 사람은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이 위에서 떼글떼글 계속 도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분들은 방향을 약간만 아래로 잡았더니만 뱅글뱅글 돌면서 밑으로 떨어져서 어떻게 나선형으로 공부를 해서 밑으로 쭉 떨어지는 그 어떤 나선형의 공부 방법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깔때기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할 때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언제냐면 서브노트를 만들 때예요. 그러니까 서브노트, 곧 숙제를 할 때가 굉장히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괴로운데 그 숙제를 잘 만들고 나면 그 밑에 단계인 시험에서는 뭐 어렵긴 어려운데 그 시간적으로 숙제하는 시간보다는 더 짧게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을 보면 볼수록 얘가 반복 단계로 넘어가지고 그 반복 단계에서 굉장히 가속이 되면서 우리가 1회독 할 때보다 2회독, 2회독 할 때보다 3회독, 4회독, 5회독 할 때 속도가 붙으면서 빠르게 암기가 돼서 단기 합격으로 가는 그 지름길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깔때기의 원리, 나선형의 공부 방법, 이게 기술사를 빨리 합격하는 어떤 되게 중요한 원리이고, 그 중요한 원리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 강령은 숙시, 반암, 숙제, 시험, 반복, 암기 요 네 가지라는 겁니다. 네 가지. 그래서 요 숙시, 반암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품질 관리에 이제 그 디밍의 포스 사이클 공부를 할 때 보면 PDCA라는 게 나오죠.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그 품질 관리를 할 때 플랜, 두, 체크, 액션, 계획하고 실행하고 수정하고 확인하고 조치하는, 그래서 PDCA를 반복해서 바퀴를 굴리다 보면 얘가 계단식으로 품질 향상이 빡되고, 다시 또 PDCA 바퀴를 굴리다 보면 다시 또 품질 향상이 되는 그런 품질 향상의 사이클을 의미하는 게 PDCA이고, 요것을 이제 기술 답안지를 많이 활용하시죠. 그것처럼 숙시 반암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 아까 제가 깔때기 원리라고 이제 말한 거, 뭐 나선형의 공부 방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역삼각형. 사실 그것은 학원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개념이라는 거예요. 숙제와 시험을 반복을 시키는데 그 반복의 결과가 빠른 이제 암기가 되도록 해주는 게 학원의 이제 그 원리인데, 실제 수험생은 그 원리를 아실 필요가 없고 그냥 숙시반암 그냥 반복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방향 설정은 우리 학원에서 하고, 학원에서 시킨 대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반복이 빨리 되고 암기가 빨리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숙시반암에서 기술사 합격 점수인 60점을 딱 넘어가는, 그래서 품질 향상, 실력 향상이 되는 요런 도표를 생각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PDCA를 보여드리지 않았으면 또 이것을 막 암숙반시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암숙반시라고 하면 이거 뭐예요? 뭐 암투적인 숙부에게 반기를 대면 뭐 시체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숙시반암이에요. 숙시반암. 숙제, 시험, 반복, 암기, 숙시반암 정확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고 싶은데, 이 숙제, 시험, 반복, 암기라고 하는 서브노트 테스트 리피트 메모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숙시반암을 가지고 합격을 하는 것이고, 기술사 합격은 숙시반암, 그곳에 따라가다 오면 깔때기처럼 밑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가속되는 공부를 체험할 수가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숙시반암을 깔때기 모양으로 만들면서 이제 느낌표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거 제가 만들었지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정확하게 느낌표로 기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술사 특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